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뭔가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뭐 이제 금리 우려감에 대해서도 연준 인사들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다가 파론이 또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 약간의 센 발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국제금리 미국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악재들이 다시 한번 심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시장에서 이미 많이 나왔었던 이슈이기는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 정도까지 지금 다시 한번 경제 위기급 하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하락장이다라고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만 할 건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머지않은 시기 내에 저는 바닥을 잡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워낙에 이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하고 그냥 잠시 좀 밀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한쪽에다가 관심 종목 창, 주식 창들을 조금 밀어놓고 당분간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과도한 하락 구간입니다. 과도한 하락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악재들은 어찌됐든 이미 시장에서 상당수 9월 달부터 반영이 되어 왔었던 악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씩 더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더 심화되면서 이게 조금 더 시장에 안 좋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기업들의 실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싸져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대응을 준비는 해놔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과도한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대응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면 수급을 받아주는 개별주들 또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잡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달 남은 장세와 11월 달을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악재가 지금 잦아드는 듯 했지만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같은 악재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투심도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 구간이 벌써 한 달, 두 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8월 한 중순 말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두 달 정도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투심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버텨줄 만한 힘이 굉장히 부족하죠. 반대 매매 물량도 추가적으로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까지 저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바닥은 언제쯤 잡아줄 것인가? 지금은 이 악재가 심화됐잖아요. 9월달, 10월달 초까지는 최초에 나왔었던 악재들, 뭐 유가, 뭐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전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려감을 반영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악재들이 더 심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금리 우려감들, 그다음에 유가 더 올라가 버리죠. 28 전쟁 이런 악재들이 더 심화가 돼 버리면서 2차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동 전쟁은 확산되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동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확전되기를 원하는 국가는 많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제부터 그렇고 굉장히 급등락이 나타나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옴시티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전을 원하는 국가들은 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도 국채금리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살짝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번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아직 갈 길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최근 연준 인사들 비둘기파적인 발언 해줬고 파월 정도 동결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를 나타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그래도 슬슬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목별 대응은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다라고 할게요. 아예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차트를 이제 해놔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5장 넘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닥이 지금 775 정도, 그 다음에 코스피가 2385포인트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정도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칠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코스피도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775 수준이니까 딱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이제 시도를 한다 칠 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매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악재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시장이죠. 그죠? 악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재는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호재가 지금 없죠.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언가 드라마틱한 급반등을 보여주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딱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무언가 당장에 급반등을 보여주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당장의 악재들이 주말에 또 터져 나올 수가 있겠죠. 주말 동안에 또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또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악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호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바닥을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오후장 넘어오면서 그래 밑꼬리 그려주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무작정 대응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들별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는 종목별 대응을 할 때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전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방송, 뭐 진단 방송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거의 이제 이 동일한 질문이 2차전지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저랑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2차전지 중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2차전지는 대부분 다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또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업황이 지금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이야기도 당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호재가 지금 부재하죠. 호재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2차전지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냥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뿐이지 고개를 완전하게 틀어줄 만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1차적으로 30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0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121선과 61선 구간에 매물대가 그대로 다 형성이 되어 버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상당히 많이 사셨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와 주어야지 결국에는 제대로 이 위에, 이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호재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수급이 없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호재도 부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매물 구간을 당장에 뚫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딱 61선, 121선 구간도 아니죠. 약 21선 구간 맞고 그대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밑꼬리는 어느 정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무언가 그래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당장은 시장의 관심이 이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을 조금 더 접근을 하면서 그쪽에서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일괄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그 외에 리튬주들, 그다음에 2차전지 장비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별 순환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내는 힘이 들어오려면 수급이라는 힘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은 항상 순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환을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바닥 잡고 매집을 쭉 하다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분출하는 과정,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매집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인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분출하는 구간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내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급이 당장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언가 대응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항상 강조드리지만 2차전지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슬슬 어느 정도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약간의 2차전지 종목들과는 약간은 반대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부터 개별주를 수익을 못 보면 10월 달에는 수익 보기 힘드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목별 순환이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주도주 이 2차전지나 이 주도주 종목군에서 수급이 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 붕 떠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돈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에서 돈이 돌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돌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죠. 바로 유가 관련주와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그대로 이 수급의 순환을 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의 과정이 끝나고 오히려 분출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의 과정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분출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 버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도주와 개별주를 결국에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흥구석유나 혹은 이제 이런 방산주, 빅텍 같은 종목들도 저가에서 수급받아주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주도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별주들은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한 섹터를 더 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어느 정도 살아있기는 한데 수급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더 들어와 주면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로 접근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뭐 SK하이닉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한 이제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 예전에 들어와 있었던 거는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관심을 보여진 수급이 들어간 종목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종목군 중에 하나가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 종목을 한번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이 DIT였고 DIT 같은 경우에 그대로 또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좋은 수급 받아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출의 단계가 나타나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무언가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거나 혹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내고 종목이 막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힘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쭉쭉쭉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에 종목을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3%에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저는 사실 이 종목밖에는 접근을 하지는 않기는 했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수목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워낙에 이제 급락을 해버려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만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결국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에 기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10월 달 남은 일정, 그 다음에 11월 달을 준비해 나가는 구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이 힘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악재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 또한 매우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죠? 자금의 유동성이 매우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시장은 예전에 뭐 100종목 급등이 나올 거 10종목밖에는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종목별로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태, 전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남은 10월 일정, 그 다음에 11월까지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10월 달에 계속 같은 내용을 사실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시장의 분위기나 혹은 스탠스 자체는 계속해서 같은 그림입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물론 저는 그래도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악화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시장이 혹시나 다음 주에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던 단 하나가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수급을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매매한 것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오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전에도 2차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했다라고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스코 그룹주들 다 일괄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구간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수급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 2차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대형주고 소형주고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비단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에서 굉장히 가는 종목만 가는, 굉장히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있어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라고 쳐볼게요. 10개라고 쳐보는데 지금 현재 그림들이 다 이러한 그림,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해칭시켜 놓는 게 11월 달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수급이 이 정도로 차오른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뭐 그 외 다른 섹터군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차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이 종목을 해칭시키고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10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그래도 이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기대를 할 만하잖아요. 항상 이제 12월 달에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기대하고 12월 달에 뭐 이제 배당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월까지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FOMC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보니까 11월 달에 FOMC까지 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저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기는 힘들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할 때 이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놔야지. 그래야지 또 이제 11월 달 FOMC까지 우리가 대응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서 수익을 해칭시켜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5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시장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접근했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챙겼었던 거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는구나 하고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관심을 받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종목군들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10월 달의 일정, 그 다음에 11월 달의 일정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딱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그리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은 밴드 자체가 그래도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750 정도 선 됐던 것 같아요. 750 정도 선 됐던 것 같고, 일단은 오늘 그 구간을 딱 찍고 밑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밑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바닥을 잡아주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또 새롭게 이 종목별로 그림들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싸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돌 수 있는 종목들 또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순환이 돌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목들 지금 많이 싸져 있으니까 이 종목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주말간에 한번 이제 이슈를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얼마나 바닥을 잡아줄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한번 이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림으로 한번 진행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히림이 지금 약간의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히림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단 히림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한번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달에 가장 좋게 보면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차오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한번 접근을 노려봐야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접근할 때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그림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이 그림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 그림이 망가져 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은 조금씩 나와줄 거고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와줄 거니까 그 섹터군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당장의 수급이 살아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기에 반도체 섹터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는데 그 섹터군들이 있는 와중에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는 이러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결국에는 또 다음 주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군들이 될 거니까 그 종목군들을 한번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달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10월 달 초중반 정도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슬슬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재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조드렸듯이 지금 시장에는 분명하게 많이 싸져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분명하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종목들이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싸져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손 놓고 계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 강조드렸지만 너무 손 놓고 계지 마시고 10월 달에 이제 이 남은 일정들이 약 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보유주 중에는 또 어떠한 종목으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에 이제 남은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공방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2번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시장에 지치셨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실 만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만한 시기가 분명하게 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한번 이제 뭐 전쟁 이슈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없는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는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또 매매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그러한 시기가 될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또 수급이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정말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